이 얘기 살짝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논란이 됐었던 유튜브 채널 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선물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서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윤리 문제까지 불거졌었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좀 경거망동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안의 어떤 함정 취재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보도한 JTBC 쪽에다가 방심위에서 또 긴급심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최근에 방심위가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역시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논란으로 국민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취재력까지 좀 사용하고 행정력까지 사용한다는 자체가 일종의 국력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JTBC 취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함정 취재 이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도 이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근데 저는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하잖아요. 이걸 마치 이제 공직자 부인이 뭔가를 받으면은 김영란법 위반인 것처럼. 근데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대가 관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영란법 만든 취지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니까 무조건 선물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향수랑 이걸 줬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줬겠어요? 뭔가 부탁하거나 뭔가 이런 이유로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준 게 아니라 인사권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라면서 주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뇌물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주머니다. 부인한테 주는 거나 결국 대통령한테 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영란법 문제보다 뇌물죄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이 명품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순방 갔을 때도 막 수행원들 동원하고 다 막아놓고 명품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작년 9월 일이지만 9월경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겠느냐. 결국은 이런 거를 막으려면 제2부속실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관리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개인 집,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물론 대통령실에 보안 요원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부인의 사무실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서 보안 검색을 하면서 명품을 선물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 말이 안 돼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네? 그냥 바로 돌려주면 되지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못 돌려주고 보관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예요. 이사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붕 떠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기 끝난 지 전에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돌려주지 왜 이제야 돌려줘요? 돌려주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뇌물이라는 거는요, 받는 순간 뇌물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나는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면 다 무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취재윤리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하실 말씀 제가 우선 원래 근태경이 여기서 무슨 말 하면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근태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좀 정정하자면은 그 금융위원 이거는 이분이랑 관계 없고요. 이분이 갔는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분과의 대가성 연계된 건 아니니까 제발 대통령실에서 근태경한테 걸지 말아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진보해가면서 조금씩 법리가 이제 그물코가 조여지거든요. 이런 뇌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청탁에 대해서도. 우선 저는 여기서 아마 대통령실 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냐를 묻고 싶어요. 네. 공동체죠. 일반적으로 부부는 공동체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고 수사를 한 순간 저는 부부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로 엮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저는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뭔가 선물을 줬다보다도 아까 들었던 금융위원 인사나 이런 것에 왜 영부인이 관심을 가지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인사 추천이나 아니면은 인사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거는 당연히 영부인의 자격을 할 수 있다 보지만은 인사 그 자체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대통령이 그 영부인이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받을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저도 그 서울의 소리 영상에 제 얼굴이 등장해요. 제가 그 이분이 150명 대통령 취임 만찬에 신라 호텔에 와가지고 뭐 그 저기 누구야 이거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찍은 사진도 나오고 뭐 뒤에 최태원 부회장도 배경 사진으로 등장하고 저도랑 찍은 사진 나오고 하는데 그날 150명 만찬이 전 기억나는 게 그 150명은 제가 그 갔을 때는 저는 당 대표니까 간 거고 굉장히 가려 뽑은 인사들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도대체 그럼 어떤 자격으로 누가 밀어넣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활동해오신 이력만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통일운동했다 주장하시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좌파 활동인데 근데 그 어쩌다가 거기에 껴 계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럼 이분 대선에 뭐 기여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자리라는 건 대통령 취임 축하연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에 공헌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관계로 그런 자리에 나타나고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는가 거기 출입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 속된 말로 가드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 찍힌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더 탐사라는 것에 녹취록이 나왔을 때 뭐 희한한 분이랑 국사를 논해요. 뭐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정작 당대표랑은 제대로 얘기 안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게 제가 지금 이 두 글자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비선입니다. 네, 이분들이 비선이냐 아니면 진짜 길 가다 만난 분들인데 이런 국사를 같이 논하고 있는 거냐. 저는 대통령께서 수사하셨던 최순실 사건의 요체가 최순실 씨가 네. 뭘 했느냐도 있지만 결국 이분의 비선 실세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국정이 문란이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불쾌감을 가진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이분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이런 만찬에도 가고 코마나 콘텐츠도 출입한 거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준석 이제 대표가 셀프 사진이 쌓인 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등장해서 좀 왜냐면 이제 화가 앞에 나신 그 것 얘기 같은데. 하잖아요. 녹취록 3개월 내에 몰아낸다 그래가지고 약간 나오는데 근데 이게 기시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주변에서 그동안 통화라든지 아니면 선물 준 게 이게 이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동지들이 많고 그동안 있었으면은 안 그래요. 그분들로 쭉 가는데 다 보면은 뭐 지지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별로 정치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 가면 그런 지금 생각. 김재섭 위원장 얘기도 들어봐야 돼서 뭐 앞서서 이게 네. 이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쟁점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 이제 취재윤리 면에서는 이거는 뭐 명백한 함정 취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 있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함정 예. 좀 보태면 예. 함정 취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직자 문제나 공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취재가 가겠습니다. 그럼 네 들어오세요. 취재하세요.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근데 이거는 카메라 달고 개인의 그런 거는 좀 사생활 문제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익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저는 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공적인 문제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저는 함정 취재를 볼 때 몰카 자체는 함정 취재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최순실 씨 수사할 때 보면은 그때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왔던 게 의상실에 카메라 몰래 설치해놓고 그렇죠. 가서 이제 행정관이 예. 핸드폰 닦아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국민적 분노의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용인했다면은 이번에 카메라 자체를 잡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카톡 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그 보도가 몰아가려고 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명품에 응답했다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봐도 아직까지 조작의 가능성이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중물 토크가 너무 뜨거워져서 좀 정리를 하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